반갑습니다. 황인석입니다. 정보전자수지연구소에 관련된 건 아니고요. 그냥 그 LG화학에서 하는 그 고분자 기술 그리고 이제 그 레올로지 하는 연구자들이 어떤 액티비티를 쭉 했었는지에 대한 그 중에 사례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처음에 오늘 간사이신 이성재 교수가 얘기했던 딱 그 두 장소를 마침 제가 뭐 이렇게 일이 아는 것처럼 사진을 골라봤습니다. 전혀 얘기한 바가 없는데 저도 참 희한하더라고요. 아마 그 같이 그 추억을 우리가 공유했던 그 자리가 아닌가 싶고요. 벌써 이게 30년 전에 90년 전이나 전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의 어떤 리더십은 인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그 가족들, 아기 다 이렇게 포함해서 항상 저희를 걷어먹이시고 심지어는 사모님께서 100분 아니라 밖에 어디 가더라도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저희를 걷어먹이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이 여기 계시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 한 가운데 계시죠. 네. 저희가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 고분자 사업이 커머더티 위주로 이렇게 발전을 하는 것이 매스 측면에서는 그렇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만 결국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이제 고기능성 고분자 이런 거를 추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사업군 중에 기초 소재 사업이 상당히 75% 정도의 매출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만 거기서도 스페셜티 고분자를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폴리머라든가 스페셜티 폴리올레핀 그런 것들을 쭉 개발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정보전자 소재, 배터리 쪽에 들어가는 고분자 소재는 당연히 이제 스페셜티인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좀 저희가 성장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기초 소재 분야에서도 저희가 어떤 이런 유명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현재 앞서가고 있는 디스플레이, 모바일 폰, 메모리 반도체, 2차 단지 분야에 지금 보면은 다양한 소재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LCD나 OLED에 들어가는 형광판에 들어가는 PVA 원료, PVA 소자 이런 것들은 아직도 국산화가 되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레트로트나 이런 쪽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파우치 많이 씁니다만 2차 단지에 사용되는 그런 파우치는 의외로 지금 아직 국산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많은 소재들은 국산화가 지금 되고 있고 LG화학은 이와 같은 소재들을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LG화학이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2차 단지, 특히 자동차용, 그다음에 기초 소재의 납사를 비롯한 그 후에 레진 사업들, 그리고 정보전자 쪽에서 폴라라이저를 비롯한 각종 케미칼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며 올해 초부터 LG생명과학이 다시 이제 분사됐던 LG생명과학이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4개의 축으로 다시 회사가 재편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LG화학 쪽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부가가치 고분자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고흡수성 수지, 슈퍼 업서반트 폴리머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그 네트워크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주제인 폴리올레핀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닐하우스에 들어가는 비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시겠습니다만 그 자체의 분자 설계를 통해서 그거의 고부가치 제품도 만들고 있는 그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동차 타이어라든가 각종 고무 제품인데 사실 이것이 자동차와도 관련이 있고 연비와도 관련이 있고 경량화하고도 관련이 있고 에너지 세이빙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러버 자체를 설계하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어떠한 그 특별한 그 화학 기술이 포함되고 있다는 걸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타이어를 보면은 스타일의 뮤타다이엔, 러버 이런 거를 쓰는데 타이어를 최종적으로 만들 때에는 거기에 실리카 또는 알루미늄 시리케이트 같은 무기입자들이 들어가고 그 무기입자들이 러버와 피지컬 또는 케미컬하게 가교가 돼 있어야 전체적으로 그 에너지 세이빙에 기여가 됩니다. 즉 자동차의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분자 체인이 개시를 해서 자라게 되고 마지막에 터미네이션 되면서 마지막 양말단을 변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양쪽을 다 변성하게 되면은 실리카에 달라붙는 체인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연비에 도움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한쪽 말단은 하지만 양쪽 말단 시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쪽 말단을 시키는 이제 그런 합성 방법, 그런 것들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분자 측면에서 고기능성을 구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블록 포리머를 개발을 하는데 결국은 블록 A와 블록 B의 특성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예로 블록 폴리머를 갖고 광학용 정착제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 정착제는 플라스틱인 형광펜 같은 거를 리지드한 글라스에 붙이게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글라스가 상당히 얇기 때문에 이 형광판 자체가 수축 팽창을 하면서 이 글라스에 컬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기능은 정착제가 담당합니다. 이 정착제를 무한히 소프트하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소프트하게 만들게 되면 이 정착제를 핸들링하거나 아니면 형광판을 재단을 할 때 가장자리 재단면에서 나이프에 달라붙거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재단을 하는 시점에서는 상당히 리지드한 역할을 하게 하고 높은 온도에서는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구조를 갖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보면 가교가 화학적인 가교도 있습니다만 물리적으로 가교가 됐다가 높은 온도가 되면 이 피지컬 크로스링킹이 풀어져 갖고 전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릴렉스할 수 있는 그런 고분자를 만드는 그와 같은 약간 그 인공지능적인 그런 소재를 저희가 디자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유변학을 공부한 사람 입장으로 이 고분자의 분재량 내지는 분재량 분포, 그 다음에 거기에 붙어 있는 브랜치, 그 다음에 브랜치의 개수나 브랜치의 길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계하는 게 최종 제품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를 제안하는 툴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 전에 LG화학에서 그 유변물성을 하는 사람들이, 유변학을 하는 사람들이 해왔던 그런 것들을 방금 제가 설명드린 여러 가지 그 아이템들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유변물성을 하는 사람들은 멜트 레올로지, 솔루션 레올로지, 또 솔리드 레올로지, 컴퓨테이셔널 레올로지 이런 분야로 나누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멜트 레올로지 하시는 분들은 고분자의 구조와 가공성, 품질 개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스페셜티 폴리머들 이런 것에 관련된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루션 레올로지 하는 이런 분들은 저희가 하고 있는 전지의 전국들이 다 그 하이리 컨센트레이트 되어 있는 입자계입니다. 그런 것들을 코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그 입자계, 무기 입자계 그런 것들을 코팅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는 정착제 그런 것을 개선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리드 레올로지 하시는 분들은 저희 제품 자체가 이제 필름류가 많은데 그런 필름류 자체에 여러 가지 그 기계적인 물성을 측정해서 문제를 개선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컴퓨테이셔널 레올로지는 이제 일반적으로 컴퓨테이셔널 플루이드 다이나믹스 하는 분들도 있고 그냥 그 레올로지 관점에서 마이크로 레올로지나 이제 그런 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고분자 가공의 사출, 압출 또는 코팅의 다이, 노즐 그런 거에 관련된 시뮬레이션을 하고 실제 실험을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그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산업체에서 저희가 유변물성을 어떻게 활용을 해왔냐 하면요. 일반적으로는 뭐 어떠한 소재를 믹싱을 하든지 뭘 하든지 프로세스를 통해서 입자계 내주는 고분자의 구조 뭐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합니다. 입자계일 수도 있고 사슬이 있거나 브랜치가 있거나 리니어거나 뭐 이런 그런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통해서 가공을 하고 로버링이고요. 예. 그리고 이 최종적인 제품 자체가 이제 고객한테 갑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만 저희가 지금 한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이런 최종 제품 또는 이 최종 제품을 만드는 가공 거기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변물성, G 프라임, G 더블 프라임, 뭐 릴렉세이션 타임이라든가 뭐 플라트 비스커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유변물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공 특성과 품질 특성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한 빅데이터를 계속 갖춰놨습니다. 실험적으로 계속 갖춰놨고 요거를 갖고 저희가 나름대로 유변 모델링을 해서 고분자의 분자량 분포가 과연 어떻게 됐을 때 다시 이 제품의 가공성이나 품질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거꾸로 예측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고분자를 합성하기 위해서 촉매가 필요하고 촉매 전문가들은 분명히 촉매 기술을 바탕으로 고분자를 만들긴 만드는데 그게 가공성하고 품질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갖고 잘 예측을 미리 못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려운 점이 있었고 또 제품 물성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뭐 투과도가 좋아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가공성이 좋아야 돼요. 그러나 두 개가 트레이드오프 관계라서 최적점을 찾아야 되는데 최적점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가이드가 보통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기존과 같이 한번 설계하고 고분자 구조를 분석하고 가공을 해본 다음에 다시 설계하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일해갖고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꾸로 말씀드린 대로 고분자 유변물성과 가공성의 관계가 뭔지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모델링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고분자 최종 구조를 도출한 다음에 다시 한번 뭐 이렇게 하는 이 프로세스가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역설계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개발 기술을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변물성들이 이렇게 있죠. 점도라든가 스토리지 모듈러스라든가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개별 어떤 프로세스나 개별 제품의 물성 A, 물성 B, 물성 C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뭐 실험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화로 쭉 해오고 있고 이걸 바탕으로 뭔가의 유변 모델링을 통해서 기존에는 파란색의 분자량 분포였는데 빨간색의 분자량 분포로 합성을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하면 이제 촉매, 메탈로슨 촉매나 이런 거를 잘 컨트롤 하시는 분들이 거의 맞춥니다. 아주 정확하게 맞춰서 근데 이제 이 겉모습을 이렇게 GPC로 측정했을 때 겉모습은 맞춰도 사실은 실제 그 안에 들어가는 컴포넌트 중에 타임 몰레큘을 늘려서 에버리지를 오른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브랜치가 있는 거라면은 콤 쉐이프 체인을 줄여서 타임 몰레큘의 이 부분을 줄이자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걸 맞추자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바꿔서 어떻게 하자는 그거를 제안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박성준 교수한테 저희가 자문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이런 랩테이션 모델, 큐브 모델 이런 것을 바탕으로 어떤 분자 설계식을 갖고 있는데 이거 사실 이제 오픈 폼을 통해서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그냥 얻어서
여러 가지 교수님들 자문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을 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리니어 리니어 포리머인데 여기 브랜치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브랜치 위에 브랜치가 또 있어도 그것까지 해석이 되는 브랜치 언 브랜치 모델을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좀 이따가 그 소프트웨어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소프트웨어는 이제 결국 어떤 식으로 작동되냐 하면 저희가 이런 걸 입력합니다. 그 고분자의 분자량은 얼마였으면 좋겠다. 분자량 분포는 얼마였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브랜치의 길이나 브랜치의 개수는 어땠으면 좋겠다. 체인이 리니어 폴이다 아니면 홈 타입의 폴이다 뭐 어떤 거였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가공성 품질에 대한 것도 입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타출, 압출, 블로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공정에서 가공 부하라는 것도 있고 사출 시간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크랙 레지스턴스라는 것도 있고 크랙 안정성도 있고 수명도도 있고 버블 안정성도 있고 압출량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이걸 바라는 말이에요. 이걸 바라는 거죠. 이걸 바라고 그래서 고분자 최적 구조를 쭉 시뮬레이션 하면 아까 그 DOB 모델로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는 고분자의 분자량 분포를 이렇게 얻게 됩니다. 수렴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얻게 된 거를 합성하시는 분들한테 제안합니다. 그러면 합성하시는 분들이 이 쉐입에 맞춰서 합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의 모노디스포스도 가능하고 바이모달 뭐 이런 것들도 합성이 다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쓰고 있고요. 한번 그러면 예를 볼까요? 뭐 예를 들어 컴포넌트 1에 대해서 리니어를 넣고 아니 이거 바뀌었습니다. 홈 타입으로 넣고 그다음 넘버 오브 암 백본하고 암 쪽에 넣고 컴포넌트 2에 대해서 홈 타입으로 넣고 암 쪽에 개수를 몇 개 넣고 그 다음에 컴포넌트 1 많이 바뀌네요. 예, 리니어 폴의 개수 넣고 품질은 예를 들어서 PP로 하자. 그 다음에 PP에서 크랙 레지스턴스 얼마로 하고 프로세스 로드는 얼마로 하자. 스파이럴 계산 그래서 계산을 수행하자. 그래서 18개만 했는데 사실 엄청나게 개수가 많죠. 사전에 한번 이렇게 돌려보면 분자량 분포가 일단 한번 계산되고 다시 해서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이게 수렴 안 되는 것들이 페일로 나오다가 패스가 되는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분자량 분포가 이렇게 제한이 쭉 되다가 최종적으로는 요 패스된 거, 요 분자량 파란 거가 우리가 합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분자량 분포다. 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그렇죠. G 프라임에 대한 페이스 앵글로 그렸을 때 마크로 폼프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방법론을 갖고 고분자를 사전에 예측을 하고 그걸 합성하도록 하고 합성된 거를 받아서 실제 고객한테 합성된 제품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예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HDP인데요. 저희가 HDP를 사출하는 용도로 이제 쓰는 겁니다. 그럴 때 경쟁사 제품이 이렇게 점도가 이런 커브를 갖고 있고요. 저희 제품은 시어 시링이 더 심합니다. 이 시어 시링이 더 심한 이유는 이 사출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 하이 시어 쪽에서 좀 시어 시링을 많이 준 거고 뭐 이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갖고 있는 롱 체인 브랜치가 있는 HDP 뭐 그런 거를 보니까 특성이 다 좋았어요. 충격 강도도 좋고 텐사일 스트렝스도 좋고 크랙 레지스턴스도 좋고 그 다음에 모듈러스도 좋아서 경쟁사보다 다 좋은 줄 알고 제품을 딱 테스트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사출이 되는 이쪽 부분에서 사출 유동 방향으로 크랙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 다 좋았지만 사실 고객이 쓰기에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라는 결론을 얻어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
최종적인 고분자 구조는 어때야 되느냐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보통 사출하다 보면 고분자 배양이 되니까 거기에서 잔류 응적이 증가돼 갖고 깨지게 되죠. 그러므로 고분자의 릴렉세이션 타임을 감소시키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고분자 배양을 감소, 흐름성, 품질 유지를 위해서 최적화를 하는데 그때 결론적으로는 하이 몰리큘러 웨이트 부분을 좀 줄이고 에버리지 몰리큘러 웨이트는 늘리자. 이게 어떻게 보면 전혀 이런 일을 안 해도 상식적으로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마침 이거는 결론이 거의 비슷합니다. 하이 몰리큘러 웨이트 테일을 좀 줄이고 에버리지를 그만큼 늘려서 했더니 크랭캐슨 제품이 기존의 여러 가지 좋은 점은 유지되면서 이런 문제가 없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이거 안 해도 그냥 흔히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LLDP를 보면은요 이게 로우 몰딩을 하는데 보면은 버블 안정성하고 투명도가 향상된 두 가지가 다 향상된 이런 필름형 LLDP를 만드는 게 이제 저희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기존 제품 대비 버블 안정성이 향상된 고가공성 제품을 만드는 게 목표고 그래서 블로우업 레이셔도 뭐 3.0 이 정도면 충분히 버블이 안정하다. 헤이즈는 한 10% 수준 이 정도를 만들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타겟 제품을 LLDP하고 LDP의 블렌드를 만들자 이런 거였는데요. 실제 보면은 LLDP는 버블은 안 좋은데 물성이 좋고 LDP는 버블은 우수한데 물성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해서 롱 체인 브랜치가 있는 LLDP를 만들자.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제품 개발 전략인데 이거를 이렇게 쭉 개발하다 보니까 다 좋았는데 투명도하고 버블 안정성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런 문제가 숙제로 왔고 이거를 어떻게 적용했냐면은 버블 안정성하고 투명도랑 관련되어 있는 유병물성이 과연 뭐냐 그거를 이제 쭉 찾아봤죠. 그랬더니 이제 스토리지 모듈러스 측면에서 기존 제품이 이랬는데 파란 거였는데 로우시어 쪽에서 이게 낮아지면 투명도가 좋아지고 하이시어 쪽에서 뭔가 좀 조금 더 높아지면 스토리지 모듈러스가 높아지면 버블 안정성이 좋아진다. 이런 이제 추적 구조 모델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와 같은 구조로 요거를 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모델을 돌려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듈러스 유지해야 되니까 에버리지를 오른쪽으로 보내고 분자량을 하이 몰리큘러 웨이트 부분은 아래로 낮추는 게 좋은데 더 구체적으로는 이게 지금 선형 고분자 부분하고 LLDP 같이 있는 거니까 선형 고분자의 몰리큘러 웨이트는 컴포넌트 1이죠. 그걸 높이고 그 다음에 컴포넌트 2 같이 들어가는 홈 고분자의 몰리큘러 웨이트는 낮추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이 투명도하고 충격강도 이런 것이 다 좋아진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촉매하시는 분들이 기존 제품 대비 최적 구조를 합성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기존 제품보다 최적 제품을 적용하면 충격강도 월등히 좋으면서 나머지 파라미터들도 다 맞추는 그런 분자 설계를 역으로 제안해서 제품을 만들 수 있었다.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